이제 중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은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의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최근에 나오는 노벨 스포츠와 제슨의 브레이크어웨이 깨트려서 나가겠다라는 그 책이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지구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 표면에 딱 2%만이 도시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도시민들이 전 세계 75%의 나무 목재를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의 물의 60%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물의 사용도 결국 보면은 곡물을 재배한다든지 산업용으로 쓰고 아주 작은 부분만이 인간이 먹는 맛있는 물과 위생 관련해서 사용된다고 하죠. 이러한 이제 측면들이 지구 온난화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이제 문명의 파괴를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 역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것은 로컬리제이션, 지역화를 통해서 지나친 과속이나 지구화를 좀 더 멈추는 방법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그린 빌리지라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녹색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이제 받아서 로컬리제이션과 그린 빌리지의 이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타카 빌리지라고 해서 미국 뉴욕에 있는 이제 생태 마을인데요. 이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홈페이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아주 이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요. 제 참고 문헌에 보면은 여기서 나온 책도 2권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이 마을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정말 잘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포인트는 경제적인 지구화의 의존성을 낮추는 거, 그리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거, 그리고 경쟁과 폭력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이제 3가지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 2권의 책을 통해서 이타카 빌리지가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아주 지역 중심적인 생태 마을의 전면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로컬 푸드라든지 녹색 에너지,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최소화를 하면서 카시워링을 한다든지, 또 사회적 도시를 만들고, 또 교육의 문제, 대안적인 미디어,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사례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잘 아시는 사례지만 성미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성미산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이타카 빌리지와 똑같이 전면적으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작은 94년에 공동육아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 아이들이 커가고 마을이 발전하면서 케어, 트러스트, 코퍼레이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체 정신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아주 이제 성공 사례로 지적이 되고 있죠.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협동 공동육아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방과후 학교도 하고요, 성미산 학교도 만들었고요, 또 우리와 꿈터라는 말도 만들었고, 또 생협도 만들고, 공동부업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역 축제를 하는 등 아주 다양한 정말 새로운 마을 만들기에 성공 사례를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째는 이제 올해 신문 자료를 통해서 제가 접한 부분인데, 가족 친화 공동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가족과 지역 사회가 재생할 수 있을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전 지역에서는 짜장 라이브러리, 짜장 도서관, 이래서 이제 아주 작은 도서관 운동들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또 광주에서는 여성 가족 친화 센터 해서 이제 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리사이클링까지 다방면의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OECD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녹색 성장 전략은 생산과 소비를 아우르는 이 전체 프레임에 정책 개입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기회를 발굴해내야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간단히 그려보자면 결국 이 발표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이 중심이 돼서 가족을 새롭게 만들고 그 가족이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걸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의 영역에서는 여성의 건강과 안정과 일자리의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가족은 육아를부터 시작을 해서 일가족 양립, 또 노인 부양 이런 것들이 중요한 영역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내는 지역사회라는 것은 가족의 삶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과 문화 인프라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박입니다. 그래서 녹색 성장 전략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공통적인 추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기에 이제 젠더 퍼스펙티브를 더한다면은 이 젠더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녹색 성장 전략이 여성과 가족이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의 변화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요.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 발전 전략으로는 지속 가능성, 환경 친화성, 그리고 성평등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노력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까지를 증대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노력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순아 박사님. 사회는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편리해지고 그러는데 환경은 파괴되고 그런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점을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오은진 박사님께서 녹색 경제, 녹색 직업, 지역사회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에 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하지만 50분은 넘겨주시면 KWDI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은진입니다. 제가 오늘 발제할 내용은 이제 좀 전에 홍승아 박사님께서 녹색 성장과 젠더에 대한 좀 담론적인 말씀을 드렸다면 저는 그보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내려와서 그럼 녹색 성장과 여성의 일자리는 어떤 관계를 갖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글 PT와 영문 PT를 다 했는데요. 일단 국제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영문 PT를 띄우려고 하고요. 25페이지부터 38페이지 자료집을 보시면 이제 한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는 저희가 녹색 경제와 녹색 직업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녹색 직업과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녹색 성장에 따른 녹색 경제와 직업의 변화,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좀 주요 쟁점을 가지고, 쟁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일자리가 직업화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 성장에 대해서는 이미 2008년, 2009년부터 정부가 정책적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녹색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이미 채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녹색 성장 5개년 계획을 2009년에 발표를 해서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그와 관련한 녹색 직업에 대한 범위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7개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면서 녹색 기술 산업, 첨단 융합 산업, 고부가 서비스 산업 등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그런 모든 산업을 아우르는 곳에서 90만 개 일자리 창출 이런 식으로 거의 상당히 많은 직업들이 대부분 녹색 직업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전략적으로 밀고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녹색 직업, 녹색과 관련된, 녹색 성장과 관련된 것을 직업화하는데 그게 굉장히 범위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는 그런 경제 성장을 말합니다. 이거는 기존의 개념을 굉장히 탈피한 새로운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경제 성장은 기본적으로 환경 훼손을 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다. 성장론에 있어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이런 것이 세계적 이슈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과 녹색 성장은 같이 가야 되는 하나의
그 두 가지의 같은 그 어떤 그 이끄는 것이다, 이끄는 주제다라고 해서 그것을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OECD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쟁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성장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이 주요 이슈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환경을 동력으로 하는 경제 성장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녹색 산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새롭게 어떤 산업을 발굴해서 이것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새로운 신동력으로 가져갈 것인가. 사실상 두 번째 것에 있어서 제가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중요한 논쟁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 대부분 제가 녹색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 산업의 중에서 나누다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핵심 연구 인력, 그 다음에 기술 인력, 그 다음에 지원 인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 인력은 아까 말한 녹색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가 주로 더 포커스가 돼서 그런 것에 대한 그 연구 핵심 인력을 말하고요. 그래서 기술 인력이 됩니다. 전문 기술 인력은 그렇게 만들어진 산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죠. 사실상 첫 번째, 두 번째는 상당히 고학력의 전문 기술 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인력들은 대부분 굉장히 프로페셔널 사람들이겠죠. 두 번째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세 번째가 서포트 인력입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LED 제품이 생산을 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이런 식의 지원 인력이 서포트 펑션 HR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봤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세 번째 지원 인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펙트럼을 놓고 본다면 사실상 그 현재 그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은 저 마지막 것에 해당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직업들은, 특히 두 번째 직업은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직무가 굉장히 더 그 스킬드 된 직업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재교육을 열심히 받아서 더 전문인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현재에서 직무가 바뀌는 거고, 첫 번째 일자리는 첫 번째 제시한 일자리는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R&D 인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지역사회를 중심이라기보다는 보다 더 대학 중심이라든지 연구소 중심이라든지 이런 처음부터 커리어 트랙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여성들한테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이 논의를 하다 보니 이제 중장년 여성이라든지 지역사회에 있는 여성들에게 과연 녹색 직업이 얼마나 친밀도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정부 일자리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외국의 사례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UNEP에서 말하는 것은 그 녹색 직업을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거나 회복시키는 데 기여하는 농업, 제조업, 연구 및 개발, 행정 서비스 분야의 직업. 그래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스펙트럼을 정하고 있고, 이렇게 따지면 사실상 외국도 역시 그 지역사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상당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리뷰를 새롭게 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나라는 참 국가가 이거를 쫙 정리를 해준 반면 미국의 사이트들은 어떤 단체, 학자들의 그 개별의 데피니션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국가 차원이라기보다는 단체나 OECD, UNEP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운동의 성격이 아닌가, 정책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아래로부터 이어지는 운동의 성격들을 정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녹색의 어떤 성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윌리엄이라는 분이 이렇게 그린 잡에 대한 필드를 쭉 정의를 해주셨고요. 그것도 역시 클린 에너지, 녹색 빌딩 산업, 교통산업, 환경보호 개선 사업,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캘리포니아가 지금 정한 녹색 직업인데요.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2007년에 그린잡 액트라는 것을 발의를 해서 여기에 일자리와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주로 막 개발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은
신규 인력을 만들어서 양성하기보다는 현재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새로운 직무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할 것인가와 관련된 그런 법이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2018년까지 208조를 동원해서 이런 일자리를 많이 이제 확대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그 미국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에 그리고 더 다양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희 우리나라의 한국고용정보원이 그 2010년에 그 이제 55개 그 미래 현장 동력의 녹색 직업으로 제시한 직업들입니다. 주로 녹색 기술 산업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태양광 발전 연구자, 그다음에 주로 연구원입니다. 해수 담수화 연구원 이런 식의 연구원 R&D 직업과 역시 그 첨단 융단 산업에서의 통신공학 기술자 등 프로페셔널 직업,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된 고부가 가치 서비스 직업, 예컨대 탄소 거래 중개인 같은 그런 서비스 직업까지 해서 이렇게 쭉 55개 직업을 망라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우리나라에서 제시하고 있는 녹색 직업의 범위가 넓고 스펙트럼도 다양하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여성에게 어떻게 와 닿는가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에 그 지금 55개 한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의 비중을 둬서 그 분석을 했습니다. 조금 뒤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각각의 직업들을 내서 선정하고 있는가 좀 통체적으로 봤을 때 오넷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하는 그 직업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넷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현재 향후 인력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직업, 그래서 Green Increased Demand Occupation이라는 직업과 그다음에 이제 선제의 직업에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기술을 향상시켜야 되는 직업, 그리고 마지막에 새로운 직업,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해서 이 사이트에서 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2009년에 한번 리뷰를 했고요. 이번에 여기 발표를 위해서 2010년 자료를 올해 지금 사이트를 리뷰를 해봤더니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것이 201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연도를 좀 비교해서 그럼 2009년에 있던 직업이 2010년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또는 사라진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체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직업이 뭐 2009년과 2010년에 큰 변화는 없지만 새로운 직업들이 이제 그 이름이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예컨대 뭐 소프트웨어 디벨로퍼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서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로 좀 더 이렇게 확대돼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되는 것들이. 그리고 이제 관리자, 그 다음에 일선 감독자, 뭐 동물학자, 수족 감시관, 산림보건 등 환경보호 분야에서도 예전에는 감독자만 그 녹색 디맨딩이 높은 직업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관리자까지도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동일한 직업이지만 거기에 있는 그 직업의 스펙트럼이 좀 넓어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서 몇 가지 부분이 유사하게 그렇게 같은 분야의 여러 가지 그 단위로서의 직업, 기술 수준에서의 직업들로 녹색 분야의 직업이 확대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재 이건 직무가 변화하는 겁니다. 직무가 현재는 녹색 직업의 직무가 아니지만 과거 녹색 직업의 직무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직업들인데요. 이제 그것도 큰 차이를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 2009년이나 2010년에 분야는 비슷했는데 예컨대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직업들에 있어서 그 변화를 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트럭 드라이버 정도가 녹색 직업이었으면 이번에 저희가 본 걸로는 그 버스 드라이버도 같이 포함이 되고 디젤 엔진 관련한 전문가도 포함이 되고 또 디젤 엔진을 하는 버스 드라이버도 포함이 되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의 어떤 그 직업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녹색 직업인으로 변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은 녹색 직업의 범위가 현재 새롭게 막 창출되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하는 것들이
녹색 성장과 맞물려서 직업의 의미가 좀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녹색이라는 것이 어디나 갑자기 막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직업도 그런 식으로 직무가 바뀌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새롭게 그러면 어떤 직업이 탄생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본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뭐냐면 2009년에 새롭게 나타날 직업이라고 예측됐던 것들이 지금 삭제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미 직업이 됐다는 거죠. 더 이상 새롭게 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이오매스 관련한 직업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미 미국에서는 바이오매스 생산 관리자라든지 플란트 도자원이라는 사람들이 이미 기성 직업으로 편입이 돼 있다. 이거는 이제 새롭게 나타날 녹색 직업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제조 엔지니어라든지 뭐 친환경 디자인 전문가라든지 메릭 근로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스펙트럼 넓은 곳에서의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컨설턴트 같은 것들은 이미 여기서는 상당한 직업, 그냥 단순한 생겨진 일자리가 아니라 이미 생활 속의 직업으로 자리를 잡아서 새롭게 등장하는 그 직업에서는 삭제가 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미국은 이미 상당 부분 많은 에코 컨설턴트라든지